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PCB 설계. 오늘은 페이지 레이아웃 첫 번째 시간이네요. 예, 앞에까지 페이지 로직에서 스케매틱 그리는 걸 주로 강의했었는데, 오늘부터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사용할 때 좀 조심하고요. 어, 오늘 사용하는 거는 페이지 레이아웃 프로그램 사용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먼저 했던 페이지 로직이 아니라 페이지 레이아웃이고요. 지금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페이지 레이아웃 9.4 버전 사용을 합니다. 다운로드 받아 썼던 건 다 10점대일 건데 뭐 기본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메뉴 구성 동일하고요. 그래서 큰 부담 갖지 않고 따라하기 바랍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학습할 내용들 가볍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그 기본 윈도우에 대해서 기본 메인 윈도우 설명 쭉 할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의 툴바가 여기 보는 것 같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이건 스탠다드 툴바, 뭐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거, 그 다음 드라프팅 툴바, 그 다음 디자인 툴바, 디멘전 툴바, 또 ECO 툴바가 있는데 주로 드라프팅 툴바에 대해서 그림 그리는 거 다 여기서 수행이 되거든요. 그거 위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로직 할 때도 한번 쭉 설명을 했었는데 뭐 키보드 커맨드, 이제 모듈리스 커맨드라고 보통 이야기했죠. 그것들 설명할 거고 마우스 버튼 특별한 사항들 설명할 거고요. 뭐 그거 하면서 키보드 상에 이동 키라든지 숫자판 이용해서 화면 확대, 축소, 이동하는 기능들 주로 할 겁니다. 모듈리스 커맨드는 앞에 했던 명령 이외에 페이지 레이아웃에 사용되는 그런 기능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역시 무진장 많습니다. 이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걸 뭐 다 외우거나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대충 어떤 것들이 있구나만 좀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쇼커키 이거는 윈도우의 기본 단축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죠. 이 내용을 주로 할 거고요. 뒷부분에 가서 페이지 레이아웃 쓰는 주요 용어들, 또 라이브러리, 그다음 페이지 데칼 에디터의 그 드라프팅 툴바 구성 요것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천천히 한번 시작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을 배우고 있는데 이걸 좀 뭘 하는지 이걸 알고서 수업 내용을 들으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전반적인 사항 먼저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뭐 전반적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뭘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걸 좀 알라는 거거든요. 페이지 레이아웃은 여기 그림에 나타난 것 같이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 그림. 이 그림이 뭐냐? 이 그림이 뭐냐 그러면 결론은 페이지 로직에서 그린 스케매틱을 바탕으로 해서 즉 부품이 있고 부품의 연결도가 있죠. 그리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 거기 넷리스트라는 걸 출력해서 레이아웃으로 넘어온다고 이야기했고요. 넷리스트는 네트하고 리스트에 합쳐진 거죠. 그래서 부품의 연결 관계가 정리되어 있는 목록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 두 번째 그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부품의 핀들이 어디 배치되는지 어느 핀과 어느 핀이 연결되는지가 확대해 보면은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그림은 딱 이쁘게 선이 다 정돈이 되어 있고 서로 겹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자세히 보면 겹치는 부분도 있다 할 수 있는 이건 겹치는 게 층이 틀립니다. 1층이나 2층이나 3층이나 4층을 나눠 가지고 서로 같은 층에서는 절대 겹치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되죠. 이게 실제로 보면 실제 부품과 동일한 그림 형태가 됩니다. 밑에 있는 그림과 1대1로 매칭되는 건 아니고요. 뭐 그림을 캡처하다 보니까 딱 맞는 게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윗단에서 하는 게 대부분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하는 작업들이고 이렇게 해서 작업이 다 끝나면 이걸 갖다가 출력을 하죠. 보통 캠 파일이라고도 하고 거버 파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밑에 있는 이것들이 다 거버 파일들입니다. 거버 파일은 생산 공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품이 어떻게 배치된다, 부품 자리를 확정하는 것도 있고요. 부품의 딥 타입 같은 거, 핀 다리가 있는 거 할 때는 그 홀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느 부품과 어느 부품이 어느 핀과 어느 핀 연결되는지가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거버 파일을 만들어지고 이걸 갖다가 공장에서 이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생산을 하죠. 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캠 파일이란 말 썼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초록색 이 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PCB, 엄밀한 의미에서 PWB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여기도 이렇게 그림 나와 있죠.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색깔 좀 바꾸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이런 류의 부품은 학교에서 실습을 하진 않습니다. SMD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PC 판에다 위에 붙이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구멍이 뚫린 건 아니고요. 요 오른쪽 편에 보는 게 동그란 표시가 있는 것 이게 이제 딥 타입 부품들이죠. 요 홀에다가 부품의 발을 맞추고서 그 다음에 뒤에 땜질을 하게 되면 고정이 되는 거죠.
어쨌든 PC판에는 SMD 타입, 딥 타입 이 두 종류의 부품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이 초록색 판 이것을 그리는 작업이 패즈 레이아웃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작업들을 주로 해줄 겁니다. 그렇죠? PC에 판때기 만든 작업, 패즈 로직에서 한 것, 거의 구성 요소들의 연결 관계를 정리한 것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패즈 레이아웃으로 무엇을 하는가 설명했습니다. 예, 이제 슬슬 시작을 해봅시다. 예, 패즈, 멘토 그래픽스에서 나온 패즈 프로그램은 메뉴가 무진장 많죠. 무진장은 아니고 하여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쓰는 것은 패즈 로직하고 패즈 레이아웃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패즈 로직에 대한 사용법들을 주로 강의했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패즈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패즈 레이아웃 프로그램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본 패즈 레이아웃이라고 제목이 나오고요. 밑에 구성이 나오는데 기본 구성은 패즈 로직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래쪽에 아웃풋 윈도우 나오고요. 그리고 위에 메뉴 있고 기본 툴바 나오고 기능별로도 툴바들이 구성이 되죠. 그리고 왼쪽 창에 나오는 게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그래갖고 내가 지금 그리는 즉 디자인하는 거에 대한 계층 구조가 쭉 나옵니다. 이 속에는 여러 가지 목록도 나오고요. 또 페이지별로 시트라고 했죠. 그게 나눠진 목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프로그램 시작시키면 이렇게 웰컴 투 패즈 레이아웃이라고 창이 나오는데 여기는 본것 같이 이전에 사용했던 최근 사용한 파일 목록도 나오고요. 게링 스타트 해가지고 기본 사용법도 나옵니다. 필요하면 퀵 스타트나 튜토리얼을 보고서 다시 공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퀵 스타트라고 나온 부분은 짧은 시간에 빨리 사용법을 배우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시 그 친근한 영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 만국 공통어니까요. 그리고 밑에 튜토리얼로 나온 건 퀵스타트보다는 좀 많은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용 설명서입니다. 뭐 이것만 보고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요. 영어가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기본 메뉴만 잘 따라서 작업을 해도 사용법 익히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화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고요. 좀 자세한 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패즈 레이아웃 윈도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샘플로 하나 지금 여기 디자인을 올렸습니다. 이건 프리뷰 베리파이 또는 프리뷰 그 처음에 시작하면 패즈 프로젝트란 폴더 밑에 샘플이란 폴더가 있고요. 그 속에 들어가면 지금 강의에 필요한 여러 파일들이 다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패즈 레이아웃에서 들어가면 확장자가 PCB로 되어 있는 패즈 레이아웃 파일의 확장자가 PCB라고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PCB 파일 중에 아무거나 열어놔도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작업이 좀 돼 있는 걸 열어야 되니까 쭉 프리뷰 하고 쭉 나오는데 프리뷰 뒤에 이름이 좀 적혀 있습니다. 뭐 프레이스, 라우트, 라우티드 이렇게 돼 있는데 가능하면 라우티드 이후 거를 열어야지 이렇게 여기 보이는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림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화면 구성을 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위에 보면 타이틀 바가 나오고요. 여기에 프로그램 이름, 패즈 레이아웃 나오고 현재 사용하는 파일 이름들 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메뉴바 기본이죠. 파일, 에디트, 뷰, 셋업, 툴, 헬프 기본 구성인데 거의 로직하고 메뉴 구성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림 그리는 소프트웨어니까 여기 이거 에디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또 화면이 큰 내용을 조그만 화면에 보다 보니까 뷰 기능들은 좀 신경 써서 익히면 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툴바. 툴바라는 건 자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콘 모양으로 메뉴를 널어놓고서 그냥 내가 잘 모르더라도 영어를 모르더라도 딱 그림만 보고서 직관적으로 딱딱 선택해 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PCB에 대한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들으면서 그게 이거구나.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 나오는 요거 드라프팅 툴바를 주로 할 거고요. 좀 이따 쿠퍼에 대한 그 디자인하는 방법도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디자인 툴바 여기서는 툴바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툴바별로 같이 그 기능을 혼합해서 쓰진 않다 보니까 툴바를 선택하면 선택한 툴바에 대한 요 툴바가 제시가 되면 여기 아이콘을 선택하면 그거에 대한 툴바만 여기 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거 하면 디자인 툴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늘 다 나오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것만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새카만 창에 이제 보통 워크시트라고 얘기했죠. 워크 에어리어, 워크시트란 말 썼는데 여기 왼쪽 위에 보면 여기 녹색 점 찍힌 거 보이죠? 지워졌네. 봅시다. 다시 살려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파란불이 나오면 무슨 작업인지 다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특정 작업을 선택해서 그 작업 모드로 빠지게 되면 빨간불로 바뀌는 거 알죠? 그래서 파란불이면 모든 작업이 가능하고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지금 현재 어떤 작업 모드에 빠져 있다. 그 모드의 작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걸 액션 스테이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나와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프로젝트 파일들, 디자인, 어떤 객체들을 쫙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레이어 나오면 이 레이어가 슈트가 되는 겁니다. 로직에서는 슈트란 말을 썼죠. 여기서는 레이어란 말을 쓰는데 이 레이어가 슈트랑 좀 다른 점이 있다고 그러면 슈트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서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레이어는 이게 PCB는 한 층일 때는 단면 PCB, 양면이면 2층 PCB, 여러 층이면 다층 PCB라고 하는데 이게 겹쳐진 상태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는 실제로 이걸 겹쳐서 볼 수도 있고 각각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거든요. 물론 단축해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레이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슈트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서로 겹쳐진 상태의 그 상황을 표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컴포넌트 나온 건 여기서 사용하는 모든 부품 목록이 나와 있는 거고요. 밑에 PCB 데칼말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림 정보가 되는데 그것만 다시 목록으로 표시한 겁니다. 밑에 네트는 그런 부품들 간의 연결 정보, 그 선 하나하나가 다 목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선 하나하나 그릴 때 별거 같지는 않지만 다 고유한 이름이 부여되고 거기에 정보가 관리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아웃풋 윈도우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떤 메시지가 나가거나 아니면 출력 파일을 만들어서 그 출력 파일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이럴 때 이걸 클릭하면 바로 메모장이 열려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죠. 알고 있을 테고요. 뭐 요번 할 때는 거의 아웃풋 윈도우는 사용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기 오른쪽 끝에 X자 눌러서 닫아버리는 것도 괜찮고요. 그럼 맨 아래쪽에 스테이터스 툴바 현재 상태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왼쪽 편에는 현재 상태가 표시가 되고 여기 파란색 액션 스테이터스랑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단축키, 캡스, 넘버로 이런 게 눌리면 여기 표시되기도 하고요. 또 오른쪽에는 현재 내가 작업하는 좌표 값이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 끝에 인치라고 나온 거는 현재 화면에 어떤 값이 표시되고 여기 수치가 표시됐을 때 여기에 폭 또는 그리드가 나왔잖아요. 이거에 대한 단위를 표시합니다. 여기 지금 인치로 되어 있고요.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PCB에서 일반적으로 밀이란 단위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오른쪽 밑에 나와 있는 이 값들이 뭔지를 잘 알고 그걸 수시로 확인하면서 하면은 작업이 훨씬 편하고 또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W로 나와 있으면 선의 폭, 여기 선을 많이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의 폭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G라고 하는 건 그리드입니다. 그리드 얘기했었죠. 그리드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면에 비친 점, 그 디스플레이 그리드라고 이야기했고요. 보통 그냥 그리드, 로직에서는 그냥 그리드라고 했는데 레이아웃은 명확히 하려고 디자인 그리드란 말을 씁니다. 즉 내가 설계를 할 때 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탁탁 튀겨 다니는 거리라고 그랬죠. 왜 그런 거 쓴다고 그랬죠? 이게 너무 크게 놓고 보게 되면 조그만 걸 움직일 때 그게 마치 붙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확대해 보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너무 정밀하고 미세하게 움직인다면 그런 오차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오차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려고 특정한 단위로만 마우스도 움직이고 개체도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해 준 겁니다. 그걸 스냅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스냅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드는 스냅, 디스플레이 그리드는 화면에 찍히는 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디자인 그리드란 말, 이 그리드란 용어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거는 포지션, 마우스가 있는 X축, Y축 좌표값 나온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온 이게 뭐죠?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개체를 이거 나오는 그 단축키가 뭐였죠? 컨트롤 얼터 키에다 S자 누르면 현재 상태값을 나타냅니다. 화면에 많은 객체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 싶다 이럴 때 보는 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트롤 얼터 키에 S자 누르면 나온 창으로 이걸 한 다음에 내가 화면상의 특정 객체를 누르면 그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다 표시됩니다. 물론 여기 뷰 맵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특정한 화면만을 선택해서 확대 축소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 윈도우의 구성 요소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네요. 기능도 많아 보이고 로직보다는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기본 구성은 동일하지만 처리하는 대상이 좀 틀리니까 오른쪽에 나왔던 스테이터스 윈도우 요거는 컨트롤 알트 S자 누르면 나온다. 이거 적어놨네요. 이걸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나 같은 경우 잘 사용 안 합니다 이거. 그래서 있다는 거 알고요. 뭐 미세하게 나중에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 눌러서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 샘플로 왼쪽에 그 창들을 제시했고요. 예, 아까는 아무것도 안 돼 지금 많이 나왔죠. 아까는 그냥 먼저 띄워놓은 상태고, 요거는 특정한 대상을 딱 선택했을 때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용어 익숙해지라고 자꾸 이런 그림을 자꾸 이야기하고 여기 구성되어 있는 객체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맨 위에 나와 있는 C8이라고 나와 있는 거 C8, 이건 레퍼런스 디스크립션이라고 하죠. 이건 부품의 이름입니다. 이거는 뭐 부품의 고유 번호가 아니라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종류별로 구성하는 앞에 이게 프리픽스라고 하죠. 접두어가 붙고 그 다음에 숫자는 그런 종류의 몇 번째 부품이라는 의미로 적혀 있는 겁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고유 번호 화면상 이거 고유 번호라고 하면 중복돼도 얘가 오류가 안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쨌든 부품 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그 도면 안에 들어있는 부품 번호. 그 다음에 그 부품의 이름. 그래서 파트 타입이라고 그랬죠. 이 페이지에서는 파트 타입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부품 정보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적 특성을 포함한 부품 정보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읽어보면 대충 알죠. 여기 캡 뭘 것 같아요? 캐패시터. 오케이. 그 다음 밑에 603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여기 보면 PCB 데칼레임이라고 설명을 해놨죠. 데칼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죠? 그림. PCB 즉 PC판에 나타나는 즉 레이아웃에서 보는 실제 부품의 그림인데 그 그림의 이름이 캐패시터 중에 603이라는 이름이구나요. 저렇게 숫자로 나올 때는 저건 특정한 의미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마 캐패시터의 사이즈를 나타낼 겁니다. 지금 기억도 안 나고요. 필요하면 뒤져보면 됩니다. 그것까지 나한테 요구하지 말고요. 기회 되면 우리 찾아봅시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프라이머리 컴포넌트 사이즈란 말이 있으니까 작업 레이어 표시입니다. 로직하고 틀린 점이 있다고 그랬죠. 레이아웃은 실제 그 초석 판때기를 만드는 건데 이 판은 한 층에만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층의 그림이 있고요. 그 판이 딱 겹쳐져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PCB는 보면 판이 하나가 있으면 그림은 앞면에도 그릴 수 있고 뒷면에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앞면은 탑면, 바닥면은 뭐 버튼, 바닥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기 프라이머리가 제일 우선시되는 최고의 최선의 이런 말이죠. 그리고 컴포넌트란 말이 나서 컴포넌트 부품 얘기하는 겁니다. 이 PCB 툴마다 쓸 때 똑같은 말을 어느 건 파트라고 하고 어느 건 아이템이라고 하고 어딘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의미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사용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일 우선시되는 부품이 들어가는 면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내가 만든 층이 있는데 이런 층이 여러 겹이 겹쳐져 있어. 그 중에 부품이 붙는 층이고 맨 위쪽에 있는 맨 첫 번째 거를 프라이머리 컴포넌트 사이즈라고 했구나. 이건 사용자가 지정한 이름입니다. 고유번 이름 아니에요. 오케이. 그리고 밑에 스냅2 디자인 그리드라고 되어 있죠. 아까 스냅 얘기했죠. 그림을 그릴 때 마우스 커서가 딱딱 움직이는 단위. 그때 우리 이거 할 때 바둑판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바둑판에 바둑을 둘 때 바둑알을 어디다 놔야 되죠? 선이 교차되는 십자 거 위에 놔야 되는데 대충 박스 안에 넣기도 하고 옆에 놓기도 하게 된다 그러면 바둑판이 정돈이 안 되고 어디에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쓰는 게 스냅이라는 겁니다. 바둑판에다가 바둑알을 놓을 때 꼭 박스 안에 또는 아니면은 십자 모양 위에 놔야 되는데 거기에 자동으로 딱딱 맞춰지도록 하는 기능을 스냅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커서 그래도 있고요. 뭐 같은 얘기 건너뛰고 뭐 지오메트릭 앵글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오메트릭 앵글 뭐 지리적인 각도인데 어떤 부품을 배치했을 때 이게 정확히 딱 세워놓을 건지 아니면 뭐 90도 기울일 건지 45도 기울일 건지 뭐 그거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자는 거거든요. 잘 쓰진 않는데 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DRC 프리벤트란 말이 있습니다. DRC는 지금은 안 나옵니다. 이번 주 수업에는. 근데 그 다음 수업에 이제 라우팅이라는 작업을 할 때 이 말이 나올 겁니다. 디자인 룰 체크라는 말이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도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건지 말 건지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DRC 프리벤트 방지한다는 소리죠. DRC 룰을 기준으로 해서 딱딱 배치되는 거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건지 말 건지를 요걸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온라인 DRC를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온라인 DRC는 실시간으로 점검을 해주겠다 그 소리거든요. 아니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틀렸는데 이거 1시간 있다가 나 점검 버튼 누를 때 발견을 하게 되면 그때 어디가 틀렸는지 또 이 오류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이 고치고자 하는 의욕이 점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번 그릴 때마다 하나하나 배치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경고를 날려주는 기능을 온라인 DRC라고 합니다. 온라인 DRC 디자인 룰 체크. 몰라도 돼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 누지 뭔지 모르겠어요. 컴포넌트 누지 모드를 토글시킨다. 지금 여기 지오메트릭 앵글하고 이거는 굳이 이런 걸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레이어 페어, 이거는 뭐 설정된 레이어를 토글 시켜준다는데 특정한 값들만 보겠다는 거거나 그거만 안 보이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난 맨 바닥면하고 맨 윗면 두 개만 보고 싶다,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잘 사용 안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뷰맵이라고 있죠. 여기서 뭐 게임할 때 보면 내가 실제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 뷰가 나오고 오른쪽 밑이나 이런 데 보면 전체 맵이 나와서 특정한 부분,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겁니다. 이게 바로. 근데 게임하고 비교해서 더 좋은 점은 게임은 확대 축소가 안 되잖아요. 전체 보거나 부분만 보게 되는데 얘는 부분적으로 확대 축소도 가능합니다. 요 뷰맵에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주면 내가 선택한 사각형에 들어있는 내용만 현재 화면에다가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스테이터스 윈도우 컨트롤 키, 얼터 키, 그 다음에 S자를 누르면 나타난다. 여기는 특정 부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뭐 기본적으로 또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정도 알면 되고요. 실제로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나 같은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뭐 디자인 스타일에 따라서 이걸 늘 열어놓고 하는 그 디자이너들도 있더라고. 예, 더킹 윈도우, 더킹, 뭐 플로팅, 더킹. 여기 메뉴도 나왔네요. 특정 윈도우 옆에 보면은 역삼각형 모양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딱 눌러보면 플로팅, 더킹 이러면, 더킹은 도크. 우리가 보통 항구에 어떤 물을 가다 놓거나 이럴 때면 도크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도킹입니다. 독. 더킹한다. 어디에 붙어서 쓸 수 있다. 붙여준다. 이런 의미고요. 플로팅으로 하게 되면 그 윈도우가 임의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닐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 좋아. 히든은 뭐 이거 알겠죠? 뭐 자동으로 감춰주는 거, 자동으로 감춰주는 거, 이런 기능입니다. 이따 동영상으로도 이건 다시 한번 보여줄 건데, 해당하는 윈도우 제목을 딱 쭉 잡아당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 윈도우가 툭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된 거를 이제 플로팅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로팅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갖다가 마우스로 제목을 잡고 이동하게 되면 센터에 보면은 이런 표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놓을 건지 나타내는 그 편하게 하자고 제시한 겁니다.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테두리 부분에 하게 되면 이 윈도우가 사이드로 붙는 거고요. 가운데 거 하면 어떤 윈도우 사이의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오른쪽 그림 해놨네. 이 속에 있는 거에다가 내가 더킹 윈도우를 갖다 맞추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부분에 일부로 삽입이 되는 거고요. 이 테두리 부분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쪽 영역을 다 잡아먹게 표시가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윈도우는 필요하면 그림 그리는 거죠. 화면을 크게 해놓고 쓰고자 한다면 더킹 윈도우를 감춰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저기 위치를 변경해서 배치한 다음에 사용해도 됩니다. 로직에서 설명한 기능이라 여기서 끝내죠. 더킹 윈도우 사용법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의 메뉴 구성들입니다. 먼저 시간 로직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거 다 기억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대충 훑어보면서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요. 우리 지금 강의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필수적인 기능들을 하나하나 뽑아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파일에는 파일 입출력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 입출력, 거기에는 여기 임포트, 익스포트라는 기능도 있죠. 다른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보내줄 때 또는 PDF를 만들 때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라이브러리 관련된 것도 외부 파일을 불러오는 거니까 여기 파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오늘 설명할 것 같은데 여기 스타트업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파일. 요거는 어떤 환경을 설정하는 파일입니다. 요건 이따 설명할 때 신경 써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에디트는 수정하는 건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 보면 어트리뷰트 매니저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속성값을 관리하는 것. 이것도 나중에 또 신경 써서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뷰에 보면 이제 화면 처리 관련된 것들은 뭐 이게 특별한 거 없죠. 바로 해서 이제 키보드와 마우스 사용법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나올 거고요. 우리랑 뭐 크게 상관없는데 여기에 보면 뷰에 3D 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으로 보여줄 건데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내용을 3D 모델링 해갖고 실제로 볼 수 있게 합니다. PCB 지금 그리는 건 초록색 팥대기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특정 제품에 들어가서 또는 들어가서 다른 제품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고정시킬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걸 3D로 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지?
실제 부품에 우리 지오메트릭 그 스펙을 넣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 값에 보면 높이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영역을 잡으면 이게 실제로 초록색 판때기 PCB는 두께가 동일하지만 그 부품의 키가 얼마다 해서 실제 부품이 장착된 것 같은 그림을 제시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걸 3D 뷰라고 합니다. 이따 동영상에서 신경 써서 봐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업인데 이건 어떤 기본 디자인에 관련된 설정 값들을 줍니다. 우린 여기서 디자인 레이아웃 데피니션 볼 거고요. 패드 스택도 그 속에서 아마 살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컬러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색상 지정하는 거, 각 레이어 특성 지정하는 거. 그리고 패드라고 그러면 부품이 장착된 그 부분, 부품이 있으면 PC 판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 발이 닿는 부분을 패드라고 합니다. 패드 헷갈리지 맙시다. 패드는 발바닥 붙는 부분. 그리고 우리 딥 타입이라고 그러면은 그 빵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구멍 뚫린 거 있었죠? 이 동그란 부분을 랜드라고 얘기했고요. 이 랜드 부분이 패드입니다. 패드 어떤 판때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의 모양을 설명을 할 겁니다. 뭐 도움말에는 기본적인 도움말 들어있고요. 툴에 보면 여기서 많은 기능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PC 페이지 레이아웃에도 역시 PCB 데칼 에디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데칼 에디터는 요 오늘 강의 맨 뒤에서 잠깐 나오는데 여기서 데칼 에디터 사용법은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데칼은 그리긴 하지만 왜? 페이지 로직에서 데칼 에디터 그리는 거 심벌 에디터 같은 거거든요. 그걸 주로 했고요. 오늘 하는 내용이 다 데칼 에디터긴 하네요. 어쨌든 그림 그리는 에디터가 추가로 있다는 거. 그리고 밑에 많은 기능들이 들어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쓸만한 게 지금은 없습니다. 다른 강의할 때 앞으로 하는 강의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뭐 많이 나오는데 어렵네. 뭐 디스퍼스 컴포넌트 이따 쓸 거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라우터 이거 안 쓸 거구나. 푸어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쓸 거고 매니저 쓸 거고요. ECO 옵션 쓸 거. 요 정도는 우리가 쓸 겁니다. 근데 그밖에 쓰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로 쓰는 체크 표시한 것들 요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쓸 거니까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이쪽 편에 있는 것들이 주로 이번 주에 강의할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 주에 들어갈 내용들이고 후반부에 쓸 내용들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메뉴 계속 보겠습니다. 메뉴는 너무 많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할 거거든요. 이건 툴바입니다. 아까 메뉴 쭉 있었고요. 그 스탠다드 툴바, 이건 표준으로 사용되는 기능들이 쭉 들어 있고요. 여기 뭐 이걸 보여준 이유는 여기 요것들 이게 다른 툴바를 불러내는 것들입니다. 요 세 가지 기능은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밑에 설명도 해놨네요. 첫 번째 거는 드라프팅 툴바, 그다음 디자인 툴바, 디멘전 툴바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드라프팅 툴바는 대충 그림 그리는 걸 드라프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드라프팅 툴바 여는 거고요. 디자인 툴바 이것도 디자인도 그림 그리는 거네. 같은 소리네. 오토매틱 디멘전 툴바 디멘전 뭐 크기나 이렇게 옆에 설명 사이즈 같은 거 표시하는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여기 있네. 자동으로 치수를 측정한다 이런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 밖에 ECO란 말이 나는데 ECO는 엔지니어링 체인징 오더입니다. 기술자가 어떤 걸 했는데 회로를 변경해야 돼. 로직에서 변경된 게 레이아웃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요. 레이아웃에서 변경된 걸 로직으로 넘겨줄 수 있는데 그때 변경된 사항을 정리한 거를 체인징 오더, 엔지니어링 체인징 오더 ECO라고 합니다. 그래서 ECO 파일을 만들죠. 오늘은 하지 않지만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기본 기능들이죠. 설명 특별히 하지 않은 것들은 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건 다 아는 것들이네요. 이건 쇼커키 아닌가? 취소, 반복, 줌이 컨트롤 W인데 우리 이거 거의 쓰지 않죠. 단축키 쓰거나 마우스 써서 쓰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니까요. 어쨌든 스탠다드 툴바에 들어있는 툴바 선택하는 아이콘 요거는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드라프팅 툴바, 디자인 툴바, 디멘전 툴바. 우리는 오늘 드라프팅하고 디자인 툴바만 사용을 할 겁니다. 줌은 요 오른쪽에는 이거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건 줌핏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요것도 이따 꼭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프팅 툴바 그림 그리는데 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죠. 기본적으로 자주 쓰는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살표 나온 거는 셀렉트 선택입니다. 모드라고도 하고 셀렉트 모드라고도 하죠. 부품 선택하는 거. 두 번째 건 2D 라인입니다. 셀렉트 모드 했고 2D 라인은 지금 우리가 부품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부품에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그 중에 정기적 특성이 없는 일반 선들 이걸 보통 2D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난 건 쿠퍼라고 합니다. 구리 보통 얘기하는데 쿠퍼 푸어 해갖고 이제 어떤 그 판에다 구리를 완전히 덮어 씌울 때 쓰거나 동박 입힌다. 설명 있네요. 트레이스 보강력 동박을 입힌다는데 트레이스란 말 또 뭐야? 아, 동일한 개념만 트레이스는 추적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부품과 부품이 연결된 걸 라인. 로직에서는 커넥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의미는 네트, 와이어 이런 말도 쓰고 있는데 그겁니다. 레이아웃에는 그런 선을 트레이스라고 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개념적으로 같다는 거지 엄밀하게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습하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부품과 부품 연결된 선, 그 트레이스라고 하네. 로직에서는 뭐라고 그랬지? 커넥션. 그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 연결선을 동박으로 레이아웃 단계에서 구리선으로 입힐 수 있다는 소리네. 예, 그렇습니다. 그 쿠퍼라고 합니다. 그 쿠퍼를 컷아웃, 푸어 이건 잘라내는 거, 채우는 거, 채우고 잘라내는 거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걸 하질 않을 거고 쿠퍼 기능 일부 쓰지만 오늘은 이 기능 쓰진 않습니다. 알고 있다는 거 알고요. 그다음 보드 아웃라인 컷아웃 이건 보드의 외곽선을 그리는 겁니다. 이것 이 아랫부분 중에 오늘 할 거는 미리 체크하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 시간 잡아먹다 보면 오늘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셀렉트 모드 합니다. 2D 라인 합니다. 쿠퍼 사용합니다. 오늘 킵아웃 할 겁니다. 요 정도 오늘 사용합니다. 그밖에 쓸 일이 없네요. 뭐 텍스트 같은 건 하다 보면 들어가겠죠. 요 네 가지 기능을 위주로 할 거고요. 나머지 기능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30분이 지나갔네요. 이게 의도하지 못하게 너무 빠른데. 어쨌든 드라프팅 툴바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아이고 또 지워졌네. 드라프팅 툴바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밑에 여기 적어놨죠. 쿠퍼, 보드 아웃라인, 텍스트, 2D 라인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툴바 한번 봅시다. 오늘은 디자인 툴바 내용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요번 주 강의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좀 알고 있으라는 의미를 좀 뿌려놓은 겁니다. 디자인 툴바에서는 무브, 로테이트, 이건 쓰는데 이건 기본적인 수정이니까. 그다음 애드 라우트, 라우트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번 주 수업에는요. 라우트. 여기 라우트라고 나와 있던 거 뭐 스핀 안 쓸 거야. 수압 이런 기능들은 쓰지 않는다. 로테이트도 오늘은 안 씁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수업할 때 주로 라우팅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라우팅은 어떤 배선도 트레이스라고, 여기서 트레이스라는 말 배선이 된 트레이스라는 말 나오네. 이 선들을 이쁘게 꾸미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디자인 툴바가 있고 뭐 오늘은 특별히 쓸 건 아니니까 그 정도만 하고요. 나중에 쓸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웬 툴바가 이렇게 많은지. 요번엔 디멘전 툴바입니다. 디멘전 툴바. 중요한 거 기판의 외곽선 등의 치수를 기입할 때 사용한다는 겁니다. 외곽선을 그리는 애 아닙니다. 치수. 특별한 게 없네. 자동으로 디멘전 치수를 그려준다. 수평으로, 수직으로, 정렬하고, 돌려주고, 기울여주고, 호로 그리고, 선으로. 특별한 거 없습니다. 치수를 그리는 방법 나중에 기회 되면 합시다. 할 겁니다. 가볍게 할 거니까요. 디멘전 툴바라가 있는 게 치수를 기입하는 기능을 주로 처리해라고 기억해주면 됩니다. 디멘전 툴바. 또 있네요. ECO 툴바. ECO는 엔지니어링 체인지 오더라고 이것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오늘 요번 주 안 합니다. 다음 주 수업에도 안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 다음 주 수업쯤 ECO 작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ECO는 로직과 레이아웃을 해갖고 수정사항이 있을 때 그 수정사항을 적용해 달라는 그런 지시서거든요. 두 디자인이 다 완성이 돼 있을 때 수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레이아웃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수정사항이 발생이 안 돼서 이번 주는 없다는 겁니다. ECO라는 용어는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엔지니어링 체인징 오더, 수정사항을 정리한 것, 이렇게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다음에 꼭 해봅시다. 일단 무슨 일 하는지 밑에 설명해 놨습니다. 스탠다드 툴바, ECO 툴바 아이콘을 클릭하면 ECO 툴바가 나타나는데 이 툴바에서는 부품 삽입 추가 삭제, 커넥션 추가 삭제, 네트 이름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뭔가 배치돼야지 고치죠. 이런 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 단축키 설명하고 있습니다. 했었죠.
기본 단축키 다 알죠? 화면을 하다가 찌꺼기가 나와서 지저분해 보여. 이럴 때 어떡하죠? 그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리드로우. 엔드키 누르면 됩니다. 이거 눌러도 되고요. 여기 숫자판에 엔드키 눌러도 동일합니다. 리드로우. 그리고 화면을 확대 축소할 때 어떻게 작업했죠? 화면을 확대 축소할 때 보면 줌인 확대하는 거, 축소, 줌아웃 이 두 가지 기능 기억해주면 되죠. 키보드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숫자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동키 누르면 그냥 커서가 이렇게 커서가 이동합니다. 이동키는 커서가 이동한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밖에 특별한 거 있나? 인서트 키는 현재 커서가 있는 것 기준으로 내가 커서가 오른쪽 구석에 있는데 인서트를 딱 누르게 되면 오른쪽 구석 그 위치가 화면의 중앙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쓰다가 필요하면 쓰면 됩니다. 인서트도 좋은 기능이긴 하죠. 그리고 내가 화면에 지금 여러 걸 그리는데 전체 그림을 보고 싶어. 전체 그림을 한 화면에 다 표시하고 싶어. 이럴 때 설정하는 게 홈, 줌 핏이라고 하고요. 그걸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한 화면에 지금 그리는 모든 내용이 다 표시가 됩니다. 물론 레이어별로 하나만, 로직에서는 슈트별로 하나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틀린 점이 하나 있네. 숫자판에 있는 이동키는 펜이란 말을 쓰네. 이 펜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게임할 때 보면 화면 경계면에 마우스를 갖다가 탁탁 움직이면 화면이 자동으로 오른쪽 왼쪽 위로 아래로 이동을 하죠. 화면이 이동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이 펜, 라이트, 레프트, 탑, 업, 다운을 누르면 지금 보이는 화면이 통째로 화면이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조금씩 움직일 때는 우리 마우스로 그냥 마우스에 바로 나오니까 펜이란 말이 나오면 화면이 자동으로 이동하는 기능이다. 패닝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오토 패닝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게임같이 자동으로 가진 않고 눌러줄 때만 이동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패닝 오케이. 펜 오케이. 리드로우 홈 오케이. 홈은 줌핏 얘기했었죠. 인서트 키 누르면은 어떤 걸 삽입하는 게 아니라 내 커서가 있는 위치가 화면의 센터로 맞춰진다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키보드는 로직에서도 설명을 몇 번 했습니다.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편하게 빨리 작업하죠. 마우스는 이 패즈 할 때 새로운 거 배웠죠. 우리 중간에 휠 마우스 다 휠 마우스니까 요즘은요. 이 휠이 버튼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죠. 휠이 단순히 스크롤바에서 위를 오르락내리락 화면을 오르고 위를 보고 아래를 보는 용도 이외에 버튼으로도 동작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딱 누르면 인서트 버튼을 누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냥 한번 딱 클릭이요. 뭐였지? 인서트 누르면 그 부분이 현재 마우스 커서가 있는 부분이 화면의 센터로 맞춰진다고 그랬죠. 또 하나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홀드 다운이라고 해놨고 이거를 위로 끌어당기면 그러면 화면이 확대가 돼 버립니다. 동영상에서 다시 한번 보여줄게. 또 가운데 버튼 휠을 누른 휠이 버튼으로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걸 아래로 잡아당기면 화면이 축소됩니다. 화면에 이렇게 조그만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큰 그림이 나오면서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속에 조그만 그림을 이렇게 크게 만들겠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서 화면 확대 축소가 중간에 있는 이 이걸 누르면 휠 버튼, 미들 버튼, 중간 버튼이 된다. 이걸로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과 왼쪽 버튼인데 주로 오른쪽 버튼은 어떤 용도로 쓰이죠? 팝업 메뉴가 나오죠. 숨겨진 기능을 추가로 실행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대상을 선택하고 하면은 그 대상에 대한 게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커서가 있을 때 누르면 현재 그 공통적인 작업들 메뉴가 나옵니다. 주로 셀렉트 필터가 나옵니다. 필터 뭐라고 그랬죠? 셀렉션 필터 이거 뭐야? 지금 패즈 프로그램은 화면에 너무 많은 객체들이 많은 뭐 이것저것 아이템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막 하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게 딴 걸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 가능한 거 미리 선택하는 기능 그걸 셀렉션 필터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아이템을 선택하면 아이템 팝업 메뉴 나온다고 그랬고요. 왼쪽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죠? 데이터를 선택하는 용도로 쓰이죠. 항목을 선택하는 용도. 그리고 메뉴가 나왔을 때는 메뉴 중에 항목을 선택한 용도로도 쓰입니다. 더블 클릭하면 프로퍼티 창 열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잡고서 끌어당기게 되면 선택하고 이동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범위를 잡으면 그 네모 박스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대상이 다 선택되는 게 되죠. 그 다음에 잡아당기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미 설명했던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만 시키겠습니다. 알죠? 기억하죠? 오케이. 마우스 사용법 설명했습니다.
예, 페이지 레이아웃 윈도우 이제 실제로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페이지 레이아웃 9.5 버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한 거랑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랬죠. 화면 구성은 지금 보는 것 같이 위에 지금 현재 그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가 하나씩 나오게 되죠. 레이저 포인터 올려봤습니다. 여기 파일 이름 나오고 메뉴 구성은 아까 쭉 나옵니다. 파일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사용하기 편하게 하려고 파일에서 오픈해서 샘플 폴더에 들어가 보면 샘플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뭘 볼까요? 프리뷰, 라우터, 베리파이 아니면 라우터 이후 부분을 주로 열겠습니다. 지금 나는 프리뷰, 라우터, 베리파이 검증이 된 라우팅이 된 상태에서 검증된 이 화면 샘플 연 겁니다. 참고 배우려고. 그래서 파일 이름 나오는 거 기억해 주고요. 여기 보면 있죠. 드라프팅 툴바 누르면 이렇게 툴바가 나옵니다. 두 번째 모자 디자인 툴바 누르면 동시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동시에 작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당 툴바 아이콘을 누르면 그에 대한 툴바가 추가로 나온다는 거, 동시에 안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툴바를 왼쪽에 점점점 잡아당겨야 되죠. 그럼 툴바가 뛰어나와요. 이런 거를 뭐라 하죠? 플로팅 툴바라고 합니다. 플로팅 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하죠. 위에 제목 부분이 좀 잘 안 돼요. 그 더킹을 제어하는 그 아이콘이 안 나오고 직접 사용자가 마우스로 거기다 갖다 놔야지만 더킹이 됩니다. 알고 있고요. 잘못되면 뺐다가 뒤에 붙인 다음에 끌어내려요. 이동 가능한 건 요게 점점점 요 부분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요거 신경 쓰면 됩니다. 혹시 없어지면 살려내면 되고요. 모르면 또 뷰에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건 2D 라인하고 아마 쿠퍼 정도 할 겁니다. 왼쪽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는 전체적인 디자인 항목들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레이어가 기본으로 샘플은 4층으로 되어 있어서 프라이머리, 그라운드, 파워, 세컨더리로 되어 있고요. 컴포넌트 속에는 부품 목록 쭉 나와 있습니다. 4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 뷰에 가보면 또 뭐가 있나. 3D 뷰 이거 먼저 한번 보여줘요. 재밌으니까. 다이나믹 뷰로 누르겠습니다. 뷰에 3D 뷰, 다이나믹 뷰를 누르게 되면 잠깐 기다리면 이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여러분 꼬시려고 재밌는 거 먼저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이 실제로 조립을 하면 이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마우스로 잡아 당기면 또 회전합니다. 쭉쭉쭉쭉 돌려봐요. 그래서 라우팅 된 걸 불러내라고 했던 겁니다. 부품이 장착 배치가 안 되면 이렇게 안 보여. 근데 부품이 실제 모양이 이쁘게 잘 디테일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박스 형태로만 나오네. 박스 형태까지만 나옵니다.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면 그러면 사진을 집어넣고 여러분이 다 그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오메트릭 하이라고 그래갖고 부품의 높이까지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뷰에 3D 뷰 누른 다음에 다이나믹 뷰를 누르면 지금 내가 그리는 부품에 대한 레이아웃에 대한 3D 모형도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는 게 어떤 모양이다. 이게 실제 제품을 만들었을 때 거기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공간이 충분한지 아닌지 봅니다. 그리고 컨트롤 얼터 키 S자 누르면 이런 스테이터스 윈도우가 나온다고 그랬죠. 부품을 선택하면 상세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화면상에서 선택된 부분 흰색으로 나오고 정보는 스테이터스 윈도우에 나오죠. 그 밑에 쪽에 맵 뷰라는 게 있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범위 왼쪽 버튼 눌러서 범위를 잡으면 이 부분만 화면이 확대되고요.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초록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재밌네. 오케이. 있다는 거 알고요. 그 밖에 여러 기능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닫아버리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전에는 로직에서 안 써서 보면은 이름이 쭉 있고요.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리스트 커맨드 Z1을 한번 눌러봅시다. 그냥 키보드 그냥 누르면 돼요. Z1번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Z2번 이 그림이 바뀌네. Z3번 Z4번 Z5번 이게 뭘까? ZZ 싹 다 나오는 게 ZZ구나. 모듈리스트 커맨드인데요. 명령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층의 그림이 겹쳐져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걸 하나하나 보는 기능입니다. Z1하면 맨 위에 1번 층, Z2하면 두 번째 층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도킹 기능도 한번 하겠습니다. 도킹을 가운데 쪽에 배치하면 왼쪽 영역을 다 잡아먹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 하면 잘라진 부분에만 들어가고요. 바깥쪽으로 하면 전체를 다 잡아먹는다는 거 알고 있으라고요. 대단한 기능 아니고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삼각형 누르면 이거 잘 안 보이네.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따라와. 여기 눌러서 나오죠. 플로팅 누르면 이렇게 잡아당긴 거랑 동일하구나. 붙이면 이렇게 픽스가 되는 거죠. 더킹이 된 거죠. 도킹, 더킹,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끼리 뭐. 오른쪽 밑에 좌표값 신경 써서 보라고 이야기했죠. 커서의 좌표값 나오고요. 오른쪽 끝에 단위 나오고 있습니다. 단위. 그리고 왼쪽 밑에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스테이터스 램프 나온 거 보이죠? 이게 스테이터스 뭐라고 그랬더라? 이게 윈도우라고 그랬나? 요 내용도 잘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 윈도우에서 각 부품의 속성들을 볼 때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 여기 스냅 투 디자인 그리드 이거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작업을 할 때 커서가 어떤 단위로 이동할 건지를 저 꺼버리면 그 기준으로 하는 거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직접 그려봐야 합니다. 미세한데 왜 오차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해보면 알죠. 메뉴 구성은 지금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많으니까 여기서 하나하나 다 보여주긴 좀 힘들죠. 그 밖에 뭐 특이한 기능이 또 뭐가 있을까요? 확대 축소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로직에서 썼던 기능하고 지금 확대 축소 어떻게 되죠? 다운키 키보드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누르면 확대 축소가 이루어지는 거 확인하고, 이건 뭐죠? 마우스 커서의 중간 버튼 눌러 위로 잡아당기고 이건 아래로 잡아당기고 확대 축소가 되는 거 해봐요. 지금 실습을 하면서 중요한 거 있죠. 실습을 하면서 실제로 나랑 똑같이 따라 해야지. 그냥 그림 보고서 좋아, 신기해, 잘돼, 아무 의미 없는 거 알죠? 배우려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동영상을 스톱시켜 놓고 그리고 하나하나 따라하기 바랍니다. 이런 지금 이 기능들을 꼭 옆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놓고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배우는 사용법 배우고 있어요. 우리 사용법 배운다는 거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밖에 또 무슨 기능을 살펴볼까요? 또 뭐가 있나? 모듈리스 커맨드. 여기 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저게 필터에 대한 메뉴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뭐지? 지금 아까 anything 선택했나? 또 봅시다. 컴포넌트 선택하고 anything 컴포넌트. 요번에 뭘까? 핀 파트 네트 하고 쭉 긁어보면 선들만 선택이 되죠. 오케이. 요번에 뭐 해볼까? 컴포넌트 쭉 긁으니까 부품만 선택이 되죠. 필터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겁니다. 요번에 그럼 네트 트레이스가 선이잖아. 똑같네. 네트하고 같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작업 중에 오류가 발생되지 말라고 사용하는 게 필터 기능이고요. 이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아주 유용하고 편한 기능입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정보는 왼쪽에 부품 컴포넌트 누르고 다음 부품 누르면 해당한 부품이 흰색으로 선택이 된 게 나오고요. 네트 누르면 그 네트 선도 나옵니다. 잘 나오네. 선도 좋고. 확대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데 1층만 보자. Z1. 조금 좀 덜 복잡하네. 그다음에 뭘까? 여러 가지 워낙 기능이 많아서 보는 기능들은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칠하기 리드로우는 엔드키죠. 엔드키 누르면 되고요. 줌 누르고 툴바에 있는 이 버튼을 사용해도 됩니다. 좌우 바뀌는 기능이 있네. 요거 화살표 왼쪽에 좌우가 아니네. 밑에 면을 보는 겁니다. 글씨가 뒤집혀져 있죠. 좌우 반전이 아니라 밑에 면으로 가서 볼 수 있도록 뒤집어 보기가 되네요. 요거는 확대 축소, 얘는 뒤집어 보기. 로직에는 없던 기능이네. 이거는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위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를 구분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뒤집어 보기 기능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뒤집어 보기 기능. 그러면 내가 타이핑 쳐도 글씨가 꺼직 뒤집혀서 나옵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요. 왼쪽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도 쭉 확장시켜서 한 번씩 눌러보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리 눌러도 디자인을 손상시키지는 않거든요. 모듈리스 커맨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내가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모듈리스 커맨드를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거 알죠? 우리 로직에서도 대부분 생략하고 일부 중요한 것만 내가 동영상으로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GD G 드래곤 아니죠? 알죠? 디스플레이 그리드는 DG가 아니라 GD입니다. 그리고 일반 그리드는 G, 이게 디자인 그리드가 된다고 그랬고 디스플레이 그리드는 화면에 찍히는 점점점 이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자인 그리드가 또 있네. GR이라고 해놨네. 커서 그리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로직하고 좀 틀리네요. 디자인 그리드 뭔가 비아 그리드라는 것도 있네. 비아 그라가 아니라 비아 그리드 조심해서 쓰기 바랍니다.
그리드가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할 때 PCB 판에는 구멍이 세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스루홀, 비아홀, 그다음 부품 고정, 보드 고정홀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폴라 그리드 세트 몰라도 됩니다. 폴라 동그란 형태의 그림이거든요. 우리 이번 시간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쓰지 않습니다. 모드리스 커맨드 중에 G 커맨드, 모드리스 커맨드 워낙 많거든요. 뭐 기본적인 것만 쭉 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시 봐야 될 게 뭐가 있나? S자 있었죠. 좌표값 이동할 때 쓰는 거, 이거 많이 썼었죠. S하고 X축 좌표, Y축 좌표 주게 되면 그쪽으로 바로 이동을 하는 거. 네. X축, Y축, S하고서 물론 중간에 콤마 아니고 쉼표 띄어쓰기 하는 거죠. 이렇게 쓰게 되면 되는데 여기에 SO라고 하면은 상대 좌표 기준을 원점으로 정해지네. 기준 정하는 건데 우리 이거 쓰지 맙시다. 여러분 초보자라 헷갈려요. 우리 S만 씁시다. S하고 X축 좌표 빈칸, Y축 좌표 주면 마우스 커서가 그 위치로 이동한다는 것만 기억해 줍시다. 아래 내용 이거 나중에 합시다.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안 쓸 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S 커맨드 꼭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선 그리기, 선분 그리기, 원 그리기, 다각형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메뉴 나오면 메뉴에서 할 거고 모듈리스 안 쓸 겁니다. 초보자 헷갈리거든요. 어쨌든 S 명령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모듈리스 커맨드는 너무 많으니까 직접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 바라고 내가 설명한 데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와요. 모듈리스 커맨드 주구장창 나오죠. 그래서 지금 생략 중인데 레이어 보는 거 L이라고 돼 있네. L1, L2 하면 나온, 우리 아까 Z라고 명령 알려줬죠. L이나 Z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 편하겠어요. 근데 L 뒤에다가 L1 한 칸 띄고 2 한 칸 띄고 4 하면 1, 2, 4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LD에서 현재 레이어의 배선 방향인데 이거는 선, 트레이스 선을 할 때 이게 호리전탈 수평으로 할 거냐 수직으로 할 거냐 설정할 수 있는데 오늘 수업할 때는 우리 라우팅하지 않거든요. 트레이스 안 그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그 밖에 객체 보이게 하는 거 아웃라인 모드 이번 시간에 쓰지 않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넘겨놓겠습니다. 다음 주 수업으로 넘겨놓겠습니다.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모듈리스는 굉장히 많다는 얘기 했고요. 이거 하다 보면은 한 달 갑니다. 한 달. 하나 다 확인하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는 것만 알고 다음에 보도록 하죠. Z 아까 많이 썼던 거 Z도 우리가 썼던 Z 1, 2, 3, 4 ZZ 말고도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시간 날 때 꼭 살펴보기 바라고요. 우리가 쓰는 거는 Z 다음에는 레이어 번호 써주면 되죠. 요거만 하면 돼. 레이어 별표도 되네. 레이어 올도 되네. 똑같은 기능이 여러 종류의 명령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알면 되고요. 우리는 ZZ하고 Z1, 2, 3, 4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건 중요하니까 알고 있고요. 다 할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레이어 비지빌리티 조정하는 모듈리스 커맨드는 Z 기억합시다. 모듈리스 커맨드 되게 많은 거 알죠? 네트 네임 비지빌리티 이거 네트 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 동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단축 키로는 잘 안 써요. 초보자들은 여기까지 들어가기 좀 힘듭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컬러를 미리 지정을 해서 화면에 표시되는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면 여기 있는 건 표준 색상표가 나옵니다. 셀렉티드 컬러. 그리고 여기는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돼요. 레이어. 요거는 어떤 층이냐 그 층에 표시되는 내용은 뭐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건 화면에 표시된다는 소리고요. 여기 체크 안 돼 있죠. 핀 넘버. 그러면 요거는 화면에 표시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얘들은 색깔입니다. 그거를 무슨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돼 있죠. 그 밖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건 앞에 어더로 돼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무슨 색, 선택한 건 무슨 색, 보드 아웃라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트에 이름은 어디에 표시할 거냐인데 트레이스에 표시할 거냐, 비아에 표시할 거냐, 핀에 표시할 거냐 각각 주로 이 레이아웃을 하다 보면 레이아웃에서 주로 사용하는 객체들이 트레이스, 비아, 핀이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표시할 건지 말 건지를 일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해 놓으면 모든 선에는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비아 구멍에는 이름이 다 나옵니다. 핀은 모든 핀에도 이름이 다 나오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해놓고 쓰는 게 좋습니다.
요 신경 쓰라고 그랬어요. 요거. 요거는 레이어 이름, 요거는 거기에 표시는 예, 한번 봅시다. 지금 많은 거가 들어갔는데 뭐 빨리빨리 진행되니까 가볍게 보면 됩니다. 지금 색깔을 진짜 확대, 축소하는 기능 잘 기억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화면에 색상 지정하는 건 셋업에 보면 디스플레이 뭐 하려고 그랬지? 셋업에 디스플레이 컬러 여기서 이런 색상을 지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show net name 하고 트레이스, 비아, 핀이 있고요. 이걸 하나하나 선택을 해주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름들이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죠. 선만 있잖아요. 그리고 핀 네임 체크해줘야 됩니다. 핀 넘버도 그래야 표시가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누르면 어때요? 오, 다 나오네 이름이. 오케이. 이런 게 패드, 요거 비아, 요게 트레이스. 얘는 왜요? 어느 구석인가 있어요. NN. 그 모듈리스 커맨드 아까 외우지 말라고 그랬더만. 이거는 네트 네임을 표시하라는 거. 네트는 P 프로퍼티. 몰라도 돼요. 이건 필요할 때 열어볼 거고요. 가능하면 처음에 할 때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로 놓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각 객체마다 이런 이름이 다 부여된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비아, NNV하면 비아가 나. 온오프입니다. 똑같은 메뉴를 반복해서 주게 되면 보였다가 또 주면 감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NNP 하면 핀네임, 오케이. NNP 또 하면 없어지고, NNM은 다 없어지고. 오케이. 별건 아니지만 이름들이 부여됐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NN. 오케이. 네임 다 보여줘라. 또 하면 이거는 핀만이겠죠. 핀이 들어가는 부분이 패드. 핀이 닿는 부분이죠. 여기서 설정한 내용을 쓰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요 세 가지 항목 체크해 놓고 씁시다. 네트네임은 핀, 비아, 그리고 트레이스 다 표시되도록. 달러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너무 많으니까 사용자가 준이랑 구분하려고 자동 부여된 거 달러 표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다 들어있네.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관리가 잘 되죠. 별거 아닌 선 하나하나가. 좋아. 지금 설명한 게 뭐죠? 레이어 뷰어에서 이름들 보는 거 주로 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설정했죠? 셋업에 디스플레이 컬러란 메뉴에서 지정한 걸 가지고 화면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한 게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해 설명한 거니까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또 있어. 모듈리스 커맨드 7번째 여기 나온 것 중에 여러분이 기억해 주길 바라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 실행 취소 뭐였죠? 컨트롤 뭐였죠? 실행 취소 Z, 또 다 재실행 Y 이거 말고는 없고요. 여기 아직 뭐 푸어 메저 이거 하는 거 아직 안 씁니다. 메저먼트는 사이즈를 측정하는 겁니다. 부품과 부품의 거리가 실제 얼마나 되는지를 마우스로 측정할 수 있거든요. 아까 디멘전 툴바 말고 메저먼트라는 거라도 됩니다. 이거 나중에 기회 되면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주도록 하고요. 나머지 기능은 쓰지 않으니까 이것도 스킵하겠습니다. 되게 많죠. 쇼커키 지금 레이아웃 첫 시간이라 메뉴, 화면 구성, 화면 사용법, 그 다음에 모듈리스 커맨드, 그 다음에 쇼커키, 핫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지? 라우팅 아직 하질 않는데 라우팅 할 때 쓰는 단축키거든요. 이거 라우팅 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프레이스, 이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라우팅과 프레이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할 거란 소리예요. 프레이스는 화면상에 부품을 배치하는 걸 얘기합니다. 어느 자리에 어느 부품을 놓을 건지 이걸 프레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배치된 부품 간에 핀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 선을 연결하는 걸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배선이라고 하죠. 배선, 배치. 프레이스 앤 라우트, 딴 말로 PNR이라고 합니다. PNR. 중요한 용어고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취직할 때 면접 보러 갔는데 학생 PNR이 뭔지 설명해봐. 이럴 때 쓸데없이 군대에서 배운 용어 쓰면 안 되고요. 프레이스 앤 라우트를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품의 배치와 배선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똑똑하다는 얘기 듣죠. 그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왜? 오늘 이거 안 쓸 거거든요. 요번 주에는. 나중에 쓸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또 나왔어.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쓰는 기본적인 용어들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부품이 배치되면 테두리에 이렇게 안내선이 나옵니다. 가이드선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선을 실크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정기적 특성이 없고요. 실크 스크린 먼저 한번 이야기했죠.
옛날에 전통적으로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썼다고 그랬죠. 실크에다가 어떤 거를 그림을 새겨서 인쇄하는 기법을 썼는데 그때 그 용어로 실크스크린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러니까 정규적 특성 없이 설명, 여기 C1, U2 이것도 다 실크스크린으로 만든 겁니다. 의미하는 바는 따로 있지만 그 초록색 판때기에 들어가는, 여기도 있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에도 보면 글씨들이 있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 테두리 선 있네요. 여기 한번 써보자. 예, 여기 테두리 노란 선 이런 게 다 실크선입니다. 여기 글씨들 요거 다 실크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트레이스란 말들이 나, 버튼 트레이스, 탑 트레이스 이런 말들 나오죠. 여기 선들이 다 트레이스입니다. 부품과 부품의 핀을 연결해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루홀 또는 비아홀, 여기 스루홀이란 말 나왔고요. 여기 비아란 말 나오죠. 요거는 관통 구멍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보면 동그랗게 나온 구멍이 속에 들어 이렇게 부품이 고정이 되면 이건 스루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호선이나 또는 발열 이런 걸 위해서 구멍만 뚫리는 경우는 비아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아홀과 스루홀 구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는 부품이 장착되는데 요 하얀 것들 얘기거든요. 얘는 구멍이 안 뚫렸어요. 이런 건 패드라고 합니다. 패드. 이거는 SMD 부품에 발이 장착되는 위치를 고정하는 걸로, PCB 공정할 때 보면 이거 그냥 어떻게 했는데 PCB가 생산돼 나올 때 맨 마지막에 한번 납으로 코팅을 한번 해준다고요. 에? 그때 여기에 납물이 일부 먹습니다. SMD 타입이거나 뭐 스로홀 타입도 마찬가지고 이 랜드 이 구멍 주변에 납땜이 잘 되라고 나올 때 별거 같이 나지만 약하게 납을 먹여내 보내거든요. 근데 요거는 구멍이 안 뚫린 상태의 것들은 패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요것들이에요. 그 밖에 특별한 게 있나요? 드릴이란 말 썼는데 이 드릴은 뭐냐 그러면 구멍을 뚫으려면 구멍을 드릴로 뚫어야 되죠. 그래서 드릴이란 표현도 씁니다. 드릴, 홀 다 같은 소리고요. 홀을 만드는 데 쓰는 기술적인 용어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파트는 뭐 여기 보면 이건 큰 개념이 더 넓은 범위에서 일반적인 부품은 크게 봐서 딥 타입 부품과 그 다음에 SMD 타입 부품이 있습니다. 딥 타입 부품 이렇게 여러분이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써던 그 부품, 여기 발 달린 애들 이게 다 딥 타입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 구멍을 스루홀, 관통되는 구멍이다 해서 스루홀이라고 합니다. 또 인서트 홀이란 말도 쓰기도 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스루홀이라는 게. 반면에 요즘에는 기술이 더 발전이 돼서 SMD 타입 부품을 씁니다. 이거는 구멍이 없이 위에 붙여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핀들이 밑으로 꺾여 있질 않죠. 옆으로 펼쳐져 있죠. 예, 위에다 놓고서 히팅건으로 뜨거운 열을 주거나 인두기로 살짝만 대줘도 판에 바로바로 붙어버립니다. 작업하기가 훨씬 편하죠. 대신 부품의 관리하기는 굉장히 나쁘겠죠. 굉장히 연약하고 연하거든요. 어쨌든 크게 부품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걸 알고 있고,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용어 트레이스, 홀, 실크 이런 용어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루홀과 그다음에 SMD 타입은, 그러니까 딥 타입과 SMD 타입은 패드 모양이죠.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 똑같이 있는데 샘플로 PCB를 배치하고 실제 땜질한 그림을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흰색으로 된 것들이 다 이게 실크입니다. 흰색으로 된 거. 예, 여기 이 흰색으로 된 것들이 다 흰색으로 된 것들이 다 실크입니다. 실크. 글씨도 실크입니다. 요 동그란 것도 실크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여기 패드 부분 있죠. 여기는 패드가 많이 없네.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요게 패드입니다. 요거는 SMD 타입 패드, SMD 타입의 요거 비아홀입니다. 요거 비아홀. 요거는 부품이 장착되는 부분이 아니죠. 단지 신호선만 연결되는 부분. 부품이 장착되는 거 왼쪽에 있는 얘들이죠. 여기 저항을 꺾어서 꽂아줄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좀 구멍인데 하얗게 나왔네. 뻥 뚫려야 되는데. 좀 이상한데 구멍이 실제로는 까맣게 보이는데. 일단 홀 요런 거는 SMD 타입이 장착되는 홀, 요거는 딥 타입이 장착되는 홀, 요건 요것들 SMD 부품이 장착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선들 있죠. 이거 또 오른쪽으로 가서 이런 선들, 이거 다 트레이스입니다. 이 선들 이거 다. 이건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는 경로죠. 트레이스가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오른쪽 그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밝게 보이고 얘는 흐리게 보이잖아요. 예, 그 밑에 감춰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의미 없네. 그리고 나중에 부품이 장착이 되면 왼쪽 밑에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품 위로 올라오죠. 부품 모양을 이렇게 배치하라고 되어 있는 거구나.
아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가지고 아 극성도 나타낸 거 극성 나타낸 것 같으네. 얘는 극성이 없네. 아 저항 극성이 없어 표시가 안 된 거죠. 그렇게 됐네요. 여기 콘덴서도 극성이 있는 이건 극성이 없는 콘덴서네요. 극성이 있으면 여기 흰색 띠가 이렇게 있어야죠. 이 그림들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른쪽 밑에는 SMD 타입 보여주고 있습니다. SMD 타입 부품은 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항과 캐패시터 같은데요. 이건 SMD 칩입니다. 발이 다 바깥쪽으로 펴져 있죠. 이걸 PCB에 장착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와 이거 어떻게 땜지네 이거. 얘기했죠. 여기 살짝 구리가 납이 코팅되어 쉽게 붙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저항과 캐패시터에 이건 SMD 타입 이거 거의 뭐 베어 칩인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냥 SMD 칩이라면 이렇게 부착이 되네요. 쉽게 부착이 되죠. 사이즈 무침장 작고요. 실제로 붙으면 어떤 모양인지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리는 게 이거를 붙이기 위한 바탕 밑그림 그려주는 거예요. 밑그림.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색칠하기 뭐 스케치북 있잖아. 탑 트레이스, 버튼 트레이스 이런 말 나오네. 이거는 트레이스는 연결선이라고 그랬죠. 탑, 맨 위에 있는 면, 맨 바닥에 있는 면의 연결선 이런 소리입니다. 특별한 거 아니야. 패드 뭐라고 그랬죠? SMD 부품에 핀이 붙는 부분 그렇게 설명했죠. 그럼 딥 타입이면 홀이라고 그랬죠. 홀 설명이 없네. 그 다음 비아는 부품이 삽입되는 거는 비아라고 안 합니다. 그냥 전기적 신호를 전달해서 뚫린 구멍이나 열을 발사해 뚫어준 구멍들을 보통 비아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적혀 있진 않지만 딥 타입 부품 발이 구부는 건 스루홀, 인서트홀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실크 스크린 아까 얘기했죠. 부품 설명이죠. 전기 특성이 없는 거. 드릴은 드릴이 비아홀이나 또는 인서트홀 또는 딥 타입 부품이 장착 구멍에 구멍을 내는 걸 드릴링 작업이라고 공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용어는 드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릴을 그려주진 않는데 그 옵션 잡을 때면 드릴 사이즈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딥 타입 부품은 다리가 있는 부품들, SMD 타입 부품은 발이 있긴 있지만 구멍에 집어넣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꺾여서 바닥에 붙이는 작업. 딥 타입은 딱 기역자를 꺾여서 구멍에 집어넣는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레이어란 말은 PCB가 여러 층으로 돼서 겹겹이 쌓아놓는다고 했죠. 그 한 층 한 층을 레이어라고 합니다. 1번 레이어, 2번 레이어 이름을 줘서 탑 레이어, 버튼 레이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쿠퍼는 이따 실습할 때 나오는데 구리를 입힌다는 의미입니다. 왜 구리를 입히죠? 전기를 통하게 하려고. 왜 구리로 하죠? 금도 통하고 은도 통하는데 비싸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가장 가격대 성능이 가성비 가장 높은 재료가 뭐냐? 구리라서 구리를 입히는 거고요. 용어 자체도 그냥 쿠퍼라는 용어로 굳어져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 패즈 라이브러리 4가지 있는 거 패즈 로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하죠? 그리고 주요 용어는 데칼이라는 말 주구장창 나오고 있고요. 파트란 말 부품, 파트 타입이란 말도 나왔었죠. 그리고 앞 시간까지 패즈 로직에서 주로 그린 건 이 그림들이죠. 패즈 로직에서 사용되는 상징적인 그림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CA 데칼 없나? 여기 CA 데칼이란 말을 썼죠. 그냥 데칼, 로직 그러면 이건 패즈 로직에 쓰는 상징적인 심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는 CA 데칼이라는 말이 나와도 그 상징적인 그림 이러면 됩니다. 반면에 패즈 레이아웃에서 쓰는 거는 CAD 데칼이라 PCB 데칼이라고 합니다. PCB 데칼이라는 말을 씁니다. PCB 데칼. 여기선 그냥 데칼이라는 말을 썼네요. 지금 이제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거 그렸고요. PCB 데칼 오케이.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정기적 특성은 파트라는 곳에 들어 있습니다. 정기적 특성, 핀 종류, 이름, 생산자, 가격 또는 핀 개수, 핀마다의 특성들이 들어 있죠. 이것도 아까 맛보기로 좀 합니다. 이번 시간에. 오늘은 강의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라이브에 들어있는 4가지 요소. 2D 라인은 뭔지 알죠? 도형들, 슈트폼, 타이틀, 박스 크기, 그 밖에 그림과 관련된 외형 정보들이 여기 들어있죠. 정기적 특성을 대부분 갖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 데칼은 패지 레이아웃에서만 쓴다는 거, 패지 레이아웃에서만 사용한다 말. 로직은 패지 로직에서만 쓴다는 이 2가지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합으로 관리해주는 애가 파트 여기서 관리된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앞에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패즈 레이아웃의 구성 설명했습니다. 패즈 레이아웃에도 데칼 에디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즉 PCB 데칼을 그리는 에디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데칼 에디터인데 주로 PCB 데칼 이건 앞으로 그리면서 할 거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할 거는 2D 라인을 이용하는 거, 터미널을 이용하는 거, 킵아웃을 요 네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PCB 데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능은 나올 때 또 설명하도록 하죠. PCB 데칼, PCB 데칼. 아, 여기 들어있네. 툴 메뉴 속에 보면 PCB 데칼 에디터를 누르면 들어가겠군. 로직에서 많이 써봤던 거죠.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뭐 했죠? 되게 많이 했죠. 그래봤자 페이지 레이아웃 툴 사용법 한 거네요. 메뉴 구성, 화면 구성 요소, 화면 어떻게 윈도우 제어한다, 화면 확대 축소 어떻게 한다, 또 데이터가 나왔을 때 어떻게 구분해서 본다, 이런 얘기했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대상의 구성 요소들이 뭐다? SMT 타입, 딥 타입, 뭐 실크, 그 다음 패드, 트레이스, 드릴, 비아, 이런 얘기 했어요. 그거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지금은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이론적 배경을 깔아준 거니까 큰 부담 갖지 말고 따라오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강의 1시간이 넘었네. 수고했습니다.